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비스 영어 3주차 1교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쪽입니다. 9쪽 그래머 포인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문법 사항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그래머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그 인칭 대명사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인칭 대명사는 말 그대로 영어에서는 팔품사가 있죠. 팔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거를 우리가 팔품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품사라는 건 뭐냐? 하나의 어휘가 만들어졌을 때 그 의미에 따라서 결국 문장에서 맡게 되는 역할, 이것이 바로 품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명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일컫는 사물의 이름, 이게 바로 명사죠. 이 명사는 크게 제일 먼저 갖고 있는 가장 큰 속성은 바로 수를 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라는 개념이 있다. 그 수라는 개념은 하나로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둘 이상으로서 존재하느냐. 그래서 하나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단수. 둘 이상의 명사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복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사는 크게 셀 수 있는 명사.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것은 둘 이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수와 복수가 있는 그런 명사를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보통 명사 또는 일반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그 대부분의 명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합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집합명사라는 것은 어, 집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집합 전체를 가리키면 집합은 하나의 집합이죠. 그래서 단수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집명사라고 한다면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원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집합을 이루는 큰 테두리, 이게 단수. 그 다음에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군집명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셀 수 있는 명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셀 수 없는 나머지 명사에는 세 가지가 더 있어서 보통 명사의 종류는 5가지다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 그 얘기는 곧 단수로만 존재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 명사,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정한 형태나 규격이 없는 것들, 그것을 셀 수 없는 명사의 범주로 집어넣어서 물질 명사. 예를 들어서 공기, 또 물, 또는 뭐 밀가루, 이런 것들, 그것이 물질 명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추상명사라는 겁니다. 추상명사라는 것은 실제 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만, 그리고 추상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사람 얼굴 보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건 존재하지 않고 우리 개념 속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추상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유한 것이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개개의 이름, 이런 것들이 바로 고유명사에 해당된다. 이름이 같은 이름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과 꼭 알맞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딱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고유명사도 바로 셀 수 없는 명사, 단수 형태로 존재하는 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명사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대명사의 대자는 한자로 대신할 대자예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한다. 그러면 영어 문법에서 동일한 말의
반복을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신하다라는 말이 존재를 하는데 이 대신할 대자가 들어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명사, 두 번째 대동사, 세 번째 대부정사. 자, 이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대용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용어라고 얘기하면서 이 대용어의 종류에는 그 세 가지가 있는 것이고, 대명사는 앞문장에서 앞에서 한번 언급된 명사는 그 다음에 받을 때에는 반드시 대명사로 받아주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영어 문법의 형태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럼 대동사는 뭐냐? 앞에 문장에서 동사로부터 시작된 모든 부분, 동사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까지의 그 내용을 그 문장을 다시 똑같이 반복할 주어만 바뀌었다고 해서 반복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걸 대신한다 해서 대동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대부정사라는 것은 문법이 굉장히 들어간 상태에서 나오는 건데 부정사의 형태에서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의 형태인데 to 다음에 그 앞문장에서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그 to 부정사가 뒷문장에 다시 똑같이 반복돼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때는 to 플러스 동사 형태에서 동사를 지워버리고 to만 씀으로써 앞에 나와 있는 부정사 이하 문장을 다 써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대부정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명사의 종류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 대명사, 세 번째 소유 대명사, 네 번째 의문 대명사, 다섯 번째로 부정 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일 많이 쓰여지는 인칭 대명사라는 것이 있는데 앞에 언급된 명사들은 일단 한번 정확히 그거를 밝혔어야 돼요. 그 명사가 누군지를.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 아니면 사물이면 사물. 그리고 사람인 경우에는 누구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 들어가면 그게 명사가 되는 것이고 그 명사를 다음번에 받았었을 때는 대명사로 쓰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인칭이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영어의 인칭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는데 인칭 대명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대화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전달하는 입장, 즉 그 상황을 전달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되면 그게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1인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1인칭이 분명히 누군가 어떤 대상에게 그걸 말을 전달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말을 전달받는 대상이 바로 2인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인칭과 2인칭을 제외하면 1인칭이 분명히 얘기하긴 하는데 1인칭 얘기 나누는 당사자가 아닌 그 나머지, 즉 얘기를 나누는 대상이 아닌 나머지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3인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다시 받아 쓰는 것, 대신해서 쓴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인칭 대명사도 역시 명사가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있는 것처럼 인칭 대명사도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있죠. 그럼 1인칭 단수. 1인칭은 항상 말을 전달하는 자신이니까 항상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되는 것이고 그럼 복수는 뭐냐? 그럼 나를 포함해야 되겠죠. 나를 포함하는 거니까 나를 포함한 우리. 그래서 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2인칭은 말을 듣는 상대방 그랬는데 상대방 한 사람 말고 그 상대방 말고 그 말을 전달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 그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그 상태는 바로 복수 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인칭에 있어서는 3인칭이 1인칭과 2인칭에 있어서는 1인칭은 말하는 당사자니까 당사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표시할 필요가 없죠. 나는 나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2인칭 유도 역시 마찬가지죠. 남성, 여성 구별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말하는 대상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내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1인칭과 2인칭에는 남성, 여성이라는 말이 없는데 3인칭 경우에는 직접 대화를 나눈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지칭하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남자 한 사람을 얘기할 때 단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he라고 받는 것이고 여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she라고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 이것 사람이 아니고 중성의 형태로서 모든 것들 그 나머지 것들을 총칭하는 것. 즉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물건이나 동물을 나타낸다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is로 받아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this와 that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시대명사예요. 이것이 말 그대로 지시, 가리킨다라는 뜻이니까 내 앞에 존재하는 가까이 존재하는 이것, 그 다음에 that, 저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시대명사에서 여러분들이 꼭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고 그냥 그러니까 막연히 가르치는 거니까 this는 가까운 것, that은 먼 것. 그렇다면 가까운 것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1m 이내는 this, 1m를 벗어나면 that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this와 that은 그 거리의 개념이 바로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가까이 느끼는 거라고 한다면 this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심리적으로 멀리 이렇게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 that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비동사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비동사는 am, 1인칭 단수일 때는 am, 2인칭 단수일 때는 are, 3인칭 단수일 때는 is. 그래서 비동사는 존재의 비동사 또는 상태의 비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존재의 비동사라는 것은 주어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때는 주어와 동사만이 나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일형식 문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태의 비동사라고 한다면 주어가 어떠한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동사 다음에 구체적인 주어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문법적으로 그것을 보어라고 해서 형용사 또는 명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주어 동사 보어의 형태 이 형식.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 있고 그 뒤에 형용사만 단독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은 형용사가 보어인 상태.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또한 이 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줄임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줄임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줄임말은 우리가 contrac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ontraction. 자, 영어에서 contraction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postrophe s 형태로는 apostrophe 하고 나와 있는 형태예요. 그 apostrophe가 나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뭐가 생략됐습니다. 축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contrac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축약형. 그래서 I am 줄여서 I'm 발음이 똑같지가 않아요. 발음이 M은 M으로서 비동사로서 강조를 해주니까 I am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줄여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분명히 I'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we, you, they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형태는 다 같이 비동사 형태는 하나 형태로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2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you are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어포스트로피가 나와 있으니까 축약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you are가 아니라 여기서는 you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he is, she is, it is, this is, that is 이렇게 줄여드는데 this is, that is, this is 줄여서 쓰지는 않죠. this is i가 줄여서 this에 또다시 s가 붙는 형태는 이게 표시하기가 어려우니까 this is의 축약형은 없어요. 대신에 that is의 축약형 형태는 나와 있죠. 그래서 his의 축약형은 his, she is의 축약형은 she's, it is의 축약형은 it. 여기서는 t와 s가 바로 붙으면 ts 하고 발음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at is도 역시 줄이면 tha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인칭 복수 형태를 보니까 they, he, she, is의 복수는 they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is와 그 뒤에 these 이거는 분명히 발음을 구별해 줘야 돼요. this 이것은 단모음 형태, 이가 아주 짧은 모음의 형태로서 this 이렇게 하는 것이고 these 복수를 나타내는 말은 these하고 의도적으로 늘리는 장모음의 형태예요. 그리고 스가 아니라 이것은 뒤에 이라는 모음이 소리는 나지 않지만 앞에 있는 자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유성음으로 전환해서 these 이렇게 되는 거죠. z하고 발음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세 복수형은 those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these와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여기에서 they까지 해서 복수 형태의 동사가 비동사인데 이것도 역시 축약 형태. 그러면 where, your, their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인칭이 나와 있고 3인칭까지 하는 단수 복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까지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셀프 테스트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1번 다음 보기에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 You, we, he, you and I, it, I, Mike, they, you and your teacher, Tony, Steve and I. 자,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3인칭 단수명사. 그러면 3인칭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he가 있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에는 it이 있었죠. 대명사가. 그 다음에 여기 Mike.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죠.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데 내가 나라고 한다면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마이크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내 이름이 마이크라고 한다면 그냥 I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런 별다른 표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마이크는 3인칭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사람 이름이 한 사람이니까 3인칭 단수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토니가 나와 있어요. 토니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로 남자의 이름이에요. 남자 이름이니까 한 사람이 나와 있으니까 3인칭 단수 이름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인칭 단수 명사 보니까 여기 I가 나와 있죠. I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마이크일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또 때에 따라서는 토니일 수도 있어요.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이름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고유명사가 I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3인칭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1인칭, 2인칭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2인칭 단수명사는 you. 그렇죠? you. 자, 그 다음에 UNI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에서 포함되는 것은 I가 들어갔으니까 나를 포함했죠. 나를 포함한 you 이렇게 포함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1인칭 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you and your teacher 했는데 you and your teacher 보면 you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your teacher는 여러분들 you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2인칭 아니냐? 라고 생각이 쉬운데 your teacher는 you 말고 your teacher는 별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your teacher는 이 대화상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3인칭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처럼 2인칭과 3인칭, 2인칭과 3인칭인 경우에는 중심이 되는 것은 2인칭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2인칭이 되는 겁니다. 2인칭 복수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인칭 복수명사는 뭐냐? 여기서 보니까 day가 나와 있죠. day는 3인칭, 인칭 대명사, 복수 대명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Steve 3인칭이죠. 그 다음에 and I가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말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I가 되는 거죠. I는 1인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3인칭과 1인칭의 결합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복수가 되는 거죠. 1인칭 복수,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인칭 복수 명사는 they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인칭 대명사로 바꿔 쓰라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 인칭 대명사 아까 그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항상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나 1인칭이라는 걸 그러면 나를 제외한 그 모든 인칭은 2인칭과 3인칭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her wallet her wallet 했으니까 그녀의 지갑이죠. 지갑은 사물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갑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죠. 대화를 나누는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1인칭과 2인칭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3인칭이 되는 것이죠. 3인칭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물이 아닌 사람이 아닌 사물, 동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3인칭 단수 형태는 바로 이시 되겠죠. 이. 자, 그 다음에 줄리아 앤 진이 나와 있어요. 줄리아 이름을 가리켰는데 여성 이름 그 다음에 진 역시 여성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줄리아도 3인칭 진도 3인칭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예요? 3인칭 복수. 그러면 3인칭 복수는 뭐죠? they가 되는 거죠. 3번 UNI가 나와 있습니다. UNI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항상 U가 나와 있고 and I. 말하는 순서가 I and you 하게 된다면 이거는 말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어에 있어서는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먼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이런 형태예요. 가까운 인칭에서. 자, 그러니까 2인칭과 1인칭의 결합인데 여기서 결합의 중심은 바로 1인칭이 있으니까 이것은 1인칭의 복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His identity card ID 카드 신분증을 얘기하는 거죠. identity 신분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identification 카드예요. identity 카드 또는 identification 카드 이렇게 얘기해서 그의 신분증 his가 들어갔으니까 3인칭 남성이냐? 아니죠. identity 카드가 중요하죠. 여기서 his는 소유격,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원래의 정확한 문법적인 명칭은 소유 형용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 형용사 뒤에 분명히 이처럼 명사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소유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이 his와 identity 카드는 identity 카드가 he한테 소유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은 아니죠. 신분증이 사물을 나타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이 나하고 대화를 나누는 당사자와 대화를 듣는 상대방은 아니기 때문에 3인칭. 그래서 3인칭 사물, 단수 형태. 그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이시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ou and your mom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도 you 하게 된다면 2인칭이죠. 그 다음에 your mom이 나와 있죠. your mom이 몇 인칭이에요? you하고 관계 있으니까 your mom이 2인칭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your mom은 대화를 듣는 you는 당사자 2인칭이지만 your mom은 you와는 또 별도로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3인칭이 되겠죠. 그래서 2인칭과 3인칭의 합. 그렇다면 여기서는 2인칭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2인칭 복수의 형태. 그래서 you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a pretty girl 이렇게 나와 있는데 girl 하니까 여자라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명사를 써서 한 명의 예쁜 소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단수.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당사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1인칭과 2인칭이 아니니까 이것은 3인칭 여성 단수. 그래서 뭐가 됐어요? she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diligent uncle 아주 부지런한 아저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삼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uncle은 남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남성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대화를 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3인칭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3인칭 했으니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3인칭 남성 단수 이렇게 돼서 뭐가 됐어요? he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y steps 내 스텝들 얘기해서 여기서 s가 붙어 있어요. 복수 형태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다면 my 하니까 나하고 관계 있다? 근데 나하고는 관계 있지만 나한테 속해 있는 스텝이기 때문에 이것은 3인칭에 해당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my가 들었다 하더라도 1인칭과는 관계없이 이 사람은 나와인 별개인 지금 3인칭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인칭 복수 형태 하게 되니까 뭐예요? they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iss Kim and I, Miss Kim and I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나와 있으면 내가 중심이 되면 무조건 1인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복수 형태인데 Miss Kim은 다른 말로 하면 she가 될 것이고 she and I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뭐예요? we가 되는 겁니다. 1인칭 복수. 그 다음에 a tall boy, 했으니까 단수이고 boy 했으니까 남성이고 그러면 여기서 톨보이는 인칭이 나하고는 상관없고 당사자가 아닌 3인칭이기 때문에 3인칭 남성 단수 he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3주차 1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2교시에서 만나겠습니다.